쭉쭉 뻗은 고층 빌딩 50개를 소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회장이 초라한 잠바를 걸치고 동창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본 한 친구가 아직도 그 누더기 입고 다니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그 친구의 법인카드가 3번 연속 거절당하는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여긴 제 프랜차이즈 본점입니다. 저 친구 것만 계산해 주세요. 가난해 보이던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그 순간 동창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무시와 조롱이 단 한 문장으로 뒤바뀌는 통쾌한 반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골목,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67세 박정우는 낡은 검정 잠바 지퍼를 목까지 올린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우산 1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2,000원짜리였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자리였죠. 정우는 사실 이런 모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바빴고 누군가의 실패를 은근히 즐겼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 몇몇이 꼭 오라고 했기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도착하자 유리문 너머로 이미 몇 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야, 우리 정우 왔네. 근데 아직도 그 잠바 입냐? 30년째 그거냐? 큰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복진이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양복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66세였지만 여전히 목소리만큼은 학창 시절처럼 우렁찼습니다. 그는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장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야, 정우 씨. 그녀는 65세였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감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야, 정우야. 요즘 뭐해? 아직도 건물 관리인이야? 오복진이 또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보다는 조롱이 더 짙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래, 뭐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오복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앞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고급 와인 2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라벨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공사 맡은 건설사 사장한테 선물 받은 거야. 요즘 프로젝트가 300억짜리라 바빠 죽겠어. 지역 부동산 개발 중이라고. 사람들이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오복진은 그 반응에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는 정우를 다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정우야, 너는 뭐? 힘들지? 밥값 걱정하지 마. 거지는 그냥 먹기나 해. 내가 다 쏜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은 눈을 내리깔았고 누군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잠깐 굳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오복진을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사실 30년 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산 중심가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어 하나둘 매장을 늘려갔고 어느새 외식 프랜차이즈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50개 브랜드를 가진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는 여전히 30년 전 그 수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잠바, 편한 운동화, 소박한 말투. 그는 돈을 번 뒤에도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가난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야, 진짜 불쌍하다니까. 회비 3만 원도 제대로 못 낼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냈어. 오복진이 다시 한번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우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복진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묵묵히 수저를 들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모습이 오복진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편해졌지만 분위기를 깨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오복진은 벌써 취한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법인카드를 꺼내 들며 큰 소리쳤습니다. 오늘 다 내 카드로 긁어. 걱정 마들. 그 순간 정우는 조용히 냅킨을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바뀌겠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복진은 법인카드를 꺼내 들고 의기양양하게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카드는 검은색 메탈 재질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거로 다 긁어요. 일행 전부요. 직원은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삑삑 소리와 함께 단말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앞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오복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한도 문제인가 보네. 다시 한번 해봐요. 직원은 다시 카드를 긁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거절. 오복진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회사 격리팀에 문제 생긴 건가? 오복진은 다시 카드를 건넸습니다.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또다시 거절되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확연히 이상해졌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복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당황한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다른 카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는 더 이상 쓸만한 카드가 없었습니다. 아, 누가 현금 좀 있어? 나중에 바로 갚을게. 내일 당장. 오복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67세 김철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택배 기사 일하느라 빠듯해서 20대부터 4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 몇 명이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우의 프랜차이즈 직원들이었지만 아직 아무도 정우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미영이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내가 좀 보탤게. 하지만 그녀가 꺼낸 돈은 5만 원권 몇 장뿐이었습니다. 전체 식대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복진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야, 진짜. 내가 잠깐 실수한 거야. 회사 자금 운용이 지금 복잡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토록 자랑했던 300억짜리 프로젝트, 고급 와인, 법인카드,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창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잠바 자락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할지 궁금한 듯 지켜봤습니다. 오복진이 정우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정우야. 너도 돈 없는 것 뻔한데 뭐하러 나와? 설마 내가 낼 건 아니잖아.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식대는 받지 마세요. 오복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뭐,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너 여기 아는 직원이라도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쪽에서 매니저가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정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의 귀를 때렸습니다. 오복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장미영은 눈을 크게 떴고 김철수는 멍하니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프랜차이즈 본점입니다. 제 친구들이니 식대는 직원 복지비에서 처리하세요. 단 접은 것만 따로 계산해 주시고요. 정우가 오복진을 가리켰습니다. 매니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복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거지 같다고 조롱했던 그 남자가 실은 이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전국 신계 브랜드를 가진 외식 프랜차이즈 회장이었습니다. 오복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나는 그냥 농담으로. 정우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실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농담도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죠.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니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 지시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계산은 정리되었습니다. 오복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식대가 무료 처리되었습니다. 오복진은 결국 자기 몫만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을 꺼냈습니다. 지갑 앞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당을 나갔습니다. 동창회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존경, 놀라움,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장미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 정말 몰랐어요.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정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철수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우야, 난 진짜 몰랐어. 미안하다. 나도 오복진 말에 동조한 적이 있었어. 정우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오해할 만했죠.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도 자랑하지 않았고 성공해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그를 무시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했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오늘 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미덕이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필요하다는 것을, 무시당할 때 적절히 맞서지 않으면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 식당을 나서며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룬 것들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게, 조용하되 무시당하지 않게 살겠다고. 장미영이 뒤에서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 다음에 커피 한잔 할까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정우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쌓인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운동화 끈을 묶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우의 핸드폰에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과, 칭찬, 만남 제안.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우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9시 정우는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규 브랜드 론칭 계획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돈을 벌고 사업을 키우고 브랜드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장미영 씨께서 방문하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영. 그녀는 동창회 이후 몇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 장미영이 본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온화한 인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만나네요. 장미영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동창회 자리에서는 제대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죠. 장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저는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눈을 들었습니다. 뭐요? 당신이 성공했다는 거요. 10년 전쯤이었나? 우연히 신문에서 봤어요. 외식 프랜차이즈 회장으로 인터뷰하는 사진을. 사진이 작았지만 당신인 걸 알아봤어요. 정우는 놀란 표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장미영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은 늘 그랬잖아요. 조용하고 겸손하고 티내지 않는 사람.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돈 때문에 다가오는 게 싫었습니다. 진짜 저를 봐주는 게 아니라
제 지갑을 보는 거잖아요. 장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정우 씨 그렇게 숨어만 살면 외롭지 않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성공했지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고 돈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대화할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부러웠어요. 장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뭔가를 이뤘잖아요. 꿈을 가지고 달려갔고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월급 받고 집에 가고 반복이었죠. 정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사람들을 돌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장미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긴 한데요. 가끔은 제 인생이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허무할 때가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 삶이랄까요? 정우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장미영은 평범했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장미영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비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복진 씨가 본사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고 있는데 정우는 즉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오복진이 보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나와. 내가 날 망쳤어. 내가 다 망쳐놨다고. 경비원 2명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복진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정우는 경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정우가 밖으로 나가자 오복진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우의 옷깃을 움켜쥐려 했지만 정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복진 씨, 진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오복진이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날 망쳤잖아. 동창회 이후로 소문이 다 퍼졌어. 나 거짓말쟁이래. 허풍쟁이래. 회사에서도 잘렸어. 다 내 탓이야. 정우는 차분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복진 씨가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오복진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사람들한테 잘났다고 보이고 싶었다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닌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오복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복진 씨, 인정받고 싶은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인정받으려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오복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정우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요. 오복진은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정우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결국 나와 다르지 않았구나.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단지 방법이 틀렸을 뿐. 정우는 다시 응접실로 돌아왔습니다. 장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할 게 많아졌네요. 장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 씨는 행복해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미영이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이 아니라 관계를. 정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진짜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자신과 친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고. 성공만을 쫓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고 진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장미영과의 대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장미영과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30년간 쌓인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우는 장미영과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장미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웃었습니다. 미영 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야 뭘, 그냥 같이 시간 보내는 것뿐인데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야. 나 복진이야. 오복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전 본사 앞에서 난동을 부린 뒤 연락이 끊겼던 그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만나줄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정우는 장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뒤 정우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미영은 근처 서점에 들렀다가 오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복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허세 가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금태 안경 대신 평범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오복진이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복진은 테이블 위에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우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오복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과하려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려고.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복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정우야, 나 다 잃었어. 회사에서 잘렸고 빚만 남았어. 아내도 날 떠났어. 애들도 날 외면해. 진짜 바닥이야, 지금. 정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오복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동창회 때 너한테 한 말들. 다 내 열등감 때문이었어. 너는 진짜 뭔가를 잃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허세라도 부려야 했어.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복진 씨, 저는 제발 도와줘. 돈 좀 빌려줘. 얼마든지 갚을게. 진짜야. 지금 당장 200만 원만 있으면 당장 내일 쫓겨나는 집을 지킬 수 있어. 정우는 그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진 씨,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돈 빌리러 오신 겁니까? 오복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둘 다야. 진심으로 미안하고 또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오복진이 황급히 정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우야, 제발, 우리 동창 아니야? 친구잖아. 정우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친구라면 저를 거지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라면 저를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복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 정말 갈 곳이 없어. 정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제 회사 인사팀 번호입니다. 전화하세요. 설거지, 청소, 뭐든 할 수 있는 일 찾아드리겠습니다. 단 월급은 최저시급입니다. 오복진이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게?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허세 대신 땀으로, 거짓말 대신 진실로. 오복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복진 씨가 진짜 변하고 싶다면 받아들이세요. 오복진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찢어버렸습니다. 꺼져. 난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돈만 많으면 다야. 사람 무시하고. 카페 안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건 저 아니라 복진 씨입니다. 자기 자신을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서 장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더군요.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장미영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복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분명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동정만으로는 사람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인사팀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오복진이라는 분이 전화하셨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다고요. 정우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래요? 면접 잡아주세요. 공정하게 진행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복진이 진짜 변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정우는 장미영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잠바 대신 깔끔한 코트를 걸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장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분위기가 남다른데요. 정우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장미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영 씨, 저는 30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고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를 만난 뒤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장미영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요, 정우 씨. 저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장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진짜 행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의 외로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어느 날 정우는 본사 옥상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도심 속 작은 쉼터였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지난 겨울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낡은 잠바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품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겸손과 자존감 사이의 균형을 찾은 것입니다. 오복진은 결국 정우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주방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나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매장을 둘러보다 오복진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눈이 마주치자 오복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복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허세가 없었습니다. 대신 진실한 노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진 씨,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복진이 진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저녁 무렵 정우는 장미영과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산책을, 때로는 영화를, 때로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정우 씨, 행복해 보여요. 장미영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물결을 따라 흘렀습니다. 정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이런 것이구나. 돈도 명예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이 순간. 몇 주 뒤 정우는 다시 동창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복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복진 씨, 오랜만입니다. 오복진이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아니, 회장님. 제가 여기 앉아도 되나요? 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요. 왜 그렇게 어색하게 굴어요?
오복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동창회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정우는 그 분위기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혼자 걸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30년간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브랜드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람, 관계, 사랑. 동창회에서의 모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미덕이지만 자신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성공은 중요하지만 행복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우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장미영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영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정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죠. 언제 갈까요? 다음 주? 제가 휴가 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67세였지만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전 그만뒀던 습관이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느냐는 것을. 나는 30년간 성공을 쫓았지만 이제는 행복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행복은 미영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정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오복진은 여전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허세 대신 땀으로, 거짓 대신 진실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도 자기만의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관계라는 것을, 돈도 명예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복진 씨. 당신 덕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좌절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정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임을. 진짜 힘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임을. 진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정우처럼 숨기고 싶은 성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복진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허세를 부린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진짜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혼자 쌓는 성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랑에서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 한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